자, 페이지 104페이지 보면 3학년 선자라고 한 게 나오는데요. 여기다 이제 패키지에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뉴, 그 다음에 클래스, 패키지 SEC11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3학년 선자라서 컨디션, 조건에 따라서, 컨디션이 조건이라는 뜻인데, 컨디셔널 오퍼레이터, example, 예, 잘 썼겠죠? 예, 그냥 엔터 치고, 메인은 안 만들었으니까 메인 만드시고, 메인,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시고, 메인 메소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int, 뭐, 스코어, 이렇게 쓰시고, 85라고 썼네요. 85라고 써가지고 사용이 됐고요. 세미콜론 찍었습니다. 자, 캐릭터로 이제 그레이드 이꼬로 사용하시고, 가로 열고, 뭐, 스코어 위에 있는 스코어 맞죠? 스코어가 90보다 크다. 90. 뭐 크다 같다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은데, 같다도 이렇게 A인데 같다도 들어가야 되니까 같다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같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물음표 한 개 나왔고요. 물음표, 그 다음에 A 나왔습니다. A 뒤에 땡땡 나왔고요. 그 다음에 가로 열고 스코어, 그 다음에 크다 같다 80 이렇게 되면 80 물음표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 정도 찍고 B, 여기는 C까지만 했는데 그 프로그램이 너무 길어지니까 C까지만 한 겁니다. 그 땡땡 이 정도 찍고 C 이렇게 썼습니다. 세미콜론. 네. 그 다음에 이제 시소를 이용해서 점수와 그 스코어 찍고, 스코어를 그냥 점수를 찍었네요. 스코어 플러스 점은 점수, 평점으로 그레이드 플러스 등급입니다. 결과는 B등급이죠. 85이기 때문에 B등급입니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결과는. 그 실행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걸 보셔야 돼요. 실행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지금 변수 선언한 거지. 변수 선언해서 점수를 집어넣은 겁니다. 변수 선언. 85가 인티저 데이터 타입이죠. 그러니까 인티저 스코어라는 변수에다가 85를 집어넣은 거죠. and 데이터 세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변수 선언하고요. 변수 선언 했고요. 그 다음에 and 데이터 세팅을 했는데 조건에 따라서 세팅한 거죠. 조건에 따라서 세팅했다. 데이터는 A냐 B냐 C냐가 나오게 되고요. 아시겠죠? C냐 나오게 되는데, 그 여기에 if 대신에 이렇게 쓴 거예요. 스코어가 90이랑 크거나 같으면 A. 물음표 기준으로 앞에 있는 게 조건이 납니다. 그러니까 true냐 false냐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나와야 되고요. 얘 true면 얘 A, false면 땡땡 뒤에 전체 여기입니다. 전체. 그러니까 90이 아니면 지금 조건을 했는데 조건 뒤에 그 물음표가 한 개 생겼고, 그 다음에 요거 true, 땡땡 앞에 있는 게 true, 땡땡 뒤에 있는 게 끝까지 해서 false입니다. false인 경우. 이해되시겠죠? false인 경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90 이상은 여기서 처리가 되니까 false가 되기는 얘는 90 이하라는 얘기입니다. 90 미만, 90이 안 된다. 90이 안 됐는데 80보다 더 커요. 여기 이제 문장이 또 false일 때 문장이 한 개 더 들어가 있는데, false인데 여기에 조건 true냐 false냐, 여기 물음표 앞에 true냐 false냐고, 요 앞에 있는 요 바로 물음표 앞에 있는 게 true, 그 다음에 땡땡 뒤에 있는 게 끝날 때까지 false. 되셨나요? 예, true냐 false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90점 이상, 뭐 95, 100 이러면은 A가 되는 거죠. A가 되고, 지금 80보다 크다 요거죠. 85니까 80보다 큰 게 돼서 B가 선택이 된 겁니다. B가 선택이 돼서 이렇게 저장이 된다. B가 선택이 돼서 저장이 되게 되고요. 그렇지 않고 80보다 적으면 C가 되는 거죠. C가 선택이 돼서 이쪽으로 들어가게 된다. 어떤 게 들어가는지를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해서 3학년산자, 조건연산자 이런 거를 이제 그 물음표랑 같이 쓰는 것은 가로 열고 다음에 조건을 사용하시고요. 그 조건 물음표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true일 때의 값 땡땡 true 값 쓰시고요. 땡땡 그 다음에 false일 때의 값을 사용을 합니다. 되셨나요? 예.
저희가 요거는 가로과 가로과 묶진 않았지만 여기 하나예요. 한 세트. 그 물음표로 물음표가 있으면 땡땡 다음에 끝에까지 이렇게가 한 세트입니다. 아시겠죠? 한 세트 이렇게 돼 있어서 처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이거를 저희가 그 캐릭터 그레이드가 여기 있는데 if 문장으로 이제 만들면 if 문으로 만들어 보세요.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한 줄로 3학년산자를 이용해서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쓰는 것을 세미콜론 이렇게 써서 사용하는 것을 여기서 쓸 때는 항이 3개다. 그래서 사망연산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는 조건연산자라고 부르기도 한다. 조건연산자.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처리를 한다. 아시겠죠? 조건에 해당되는 것을 가져와서 쓸 수 있도록. 그래서 항이 여기 받는 항이 있고 이제 선택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항이 지금 여기 수식에 되는 항이 있고 그 다음에 true일 때, false일 때 항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그 연산에 참여시켜서 사용을 한다. 그래서 3학년산자라고도 하고요. 조건에 맞으면 앞에 거, 틀리면 뒤에 거. 그래서 조건연산자라고도 합니다. 아시겠죠? 이런 형태를 많이 써요. 됐죠? 네, 쓰기 때문에 이거 평상시에는 잘 안 쓰다가 화면 만들 때 그 HTML, jQuery, 자바스크립트 이런 데 가면은 엄청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JSP 쪽에 가시면 많이 쓰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보시면서 하시고 요 if 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레이드에다가 이게 연산된 거를 이제 여기다 집어넣는데 따로 그레이드 이꼬르 A, 그레이드 이꼬르 B, 그레이드 이꼬르 C 이게 조건이니까 이거 if 문장으로 만들면 되죠. if 요거는 맨 마지막에 else가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아시겠죠? 그 문장은 if 여기 true인 경우니까 참일 때 이렇게 집어넣는다. 그레이드를 집어넣는다. 그 다음에 땡땡 다음에 이게 else죠. else 그 다음에 이게 if가 바로 붙죠. if 그 다음에 true일 때 처리문 그 다음에 여기 else일 때 처리문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는데 한번 만들어 보시라. 자, 이거 if 문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라고 했는데 저기다 이제 그레이드 그 스쿼어는 똑같고요. 그레이드 선언은 돼 있으니까 재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레이드는 if 문장 만드시고요. if 만들어 보세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요 사이에 요게 지금 이제 요거 해당이 되는 거죠. 해당되는 것을 집어넣고 true인 경우에 그레이드에 A를 집어넣자. 그러니까 그레이드에다가 A를 대문자 A 평점 A를 집어넣자. 세미콜론 이꼬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A가 들어가는 거죠. 그레이드에 A가 들어가게 하세요. 아시겠죠? 에러더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else 그 다음에 if 문장이 하나 더 붙죠. if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쓰시고요. 요 사이에 스코어가 여기 조건입니다. 스코어가 80이면 들어가시고 그레이드에다가 이꼬로 B를 집어넣자. B 이렇게 B를 주죠. 세미콜론 이렇게 집어넣고 그렇지 않으면 맨 마지막 거는 true니까 맨 마지막 전체적으로 true false이니까 else 씁니다. 그렇지 않으면 grade에다가 이제 C를 집어넣자. 이렇게 C를 집어넣어서 처리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그대로 다시 이제 복사 붙여넣기 이렇게 해서 쓰시면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그레이드 등급이 위에 거랑 현재는 그 점수가 똑같으니까 위에 거랑 똑같이 나와야 됩니다. 똑같이 85점이고 B 등급입니다. 근데 중간에 그 스코어를 변경할 수 있겠죠. 그래서 스코어 재활용해서 스코어 이꼴 100점을 맞았다. 이렇게 쓰시면 이제 여기 A 100점의 점수는 A 등급입니다. 이렇게 처리가 돼서 제대로 처리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으십니다. 근데 원래 요걸 먼저 배우셔야 돼요. 요거를 먼저 배우시고요. 이거 1번으로 배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이 요겁니다. 이렇게 해서 3학년산자 배우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요거 3학년산자가 있습니다.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이제 요게 2번.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게 지금 순서인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 거를 이렇게 짧게 쓰니까 좋죠. 이러면서 이제 물어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이거 먼저 했죠. 이거 먼저 해드렸고 그 다음에 뒤에서 원래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리고 요거 조건문에 대한 것은 다음 장에 나와요. 바로 다음 장에 챕터 4에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챕터 4에 맞춰서 지금 이제 진행을 해서 쓰셔야 됩니다. 하셔서 배운 다음에 이제 오셔야 되는데, 이제 일단은 연산자에 이런 3학 연산자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써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 URL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스위치 케이스면 이런 거를 써서 이제 이렇게 이게 지금 들어온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에 따라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이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응용할 수 있는 데는 되게 많습니다. 저희가 처음 배우다 보니까 이게 뭐지? 이 형식 배우는데 되게 그런데, 이게 3학년 선자는 앞에 가열과 가닥골을 안 쓰셔도 돼요. 사실 요거는 보기 편하라고 쓴 건데, 조건이 나오고 물음표, 그 다음에 true 값, false 값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처리하면 데이터가 한 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리하면 이게 데이터 한 개가 나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조건에 따라서 데이터 한 개가 계속 변경되면서 나오게 된다. 되었죠? 네? 원래는 조건을 이렇게 그냥 별로 써주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이거 지금 이렇게 쓰셔도 이렇게 오리언하지 않습니다. 가열과 가닥골 없으셔도. 가열과 가닥골을 써온 이유는 보기 좋게 하려고, 개발자가 보기 좋게 하려고, 이런 걸 가독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가열 가짜의 읽을독이죠. 읽기 좋게 하기 위해서 가열과 가닥골을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쓰시더라도 그 뭐가 우선적으로 되지? 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데, 이 꼴 오른쪽에 있는 게 되고, 이거 조건이죠. 조건이 먼저 연산이 되고, 그 다음에 물음표 되면 true인 경우에는 요거, false인 경우에는 다시 뒤에 거로 넘어가게 되고, 뒤에 거에 있는 것 중에서 이게 먼저 연산이 되죠. 또 그래서 true냐 false냐가 나오고, true인 경우에는 예, false인 경우에는 예를 데이터로 사용한다. 선택적으로 데이터를 쓸 수 있도록 만든 게 3학 연산자 또는 조건 연산자라고 한다. 되시겠죠? 라고 합니다.